송영길 대표가 이제 2022년 대선 때 친문계가 이재명 낙선을 바랐다. 그 친문 세력이 이낙연을 밀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장동 사건을 터뜨렸다는 발언을 내놨는데 민주당 내 세력 다툼이 지금 또 이게 전당대회까지도 연결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정 의원은 소위 말하는 대표적인 친문계죠. 송 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니 그냥 남 탓을 하고 있다면서 후배들이 이 선배들을 보고 배운다란 말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센 말 하셨네요. 굳이 송영길 대표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제가 다 들어봤는데 표현을 잘못하셨어요. 제가 듣기에는 친문계가 아니라 친낙계죠. 친낙계로 그 주어를 다 갈아 끼워 버리면 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 그거야 경선을 같이 했던 상대방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친문이라고 해버리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그 180석 의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저는 잘 동의는 안 돼요. 과연 친문계가 일사불란하게 뭐 그렇게 했나? 그거는 저는 저도 왜냐면 대선 했었으니까 그때. 그러니까요. 근데 친낙계다라고 하면 저는 이건 다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비토를 했고 방해를 했고 뭐 그랬죠. 나중에 이낙연 총리가 그 선대위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보면 거의 끝에 가서 들어오고 뭐 그랬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표현을 이제 친문계라고 뭉뚱그려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반박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 다른 라디오에 나가서 난 김어준이 불러도 안 나가겠다. 김어준은 고성국 전환길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말하듯이 김어준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 그 연장선상이고요. 그 이유는 8월 전당대회가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서 약간 명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국민의힘은 8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2027년 전당대회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짝수의 전당대회를 하는데 작년에 보궐선거 전당대회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8월에 전당대회가 있는 것이고 기존에 그 이재명 정권 초반기에 박찬대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패한 게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단단히 가고자 그 뭐 김민석 총리도 있겠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더 자유로운 몸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이 났다 보여지고요. 결국 이번 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두 가지죠. 제가 보기에는 문 어게인이냐 명스테이냐 두 가지입니다. 그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윤 어게인은 다 들어갔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문 어게인 혹은 명스테이가 이 8월 전당대회의 시작이고 여기에 이제 그러면 양측에서 후보가 뭐 그 문 어게인에는 정청래 후보가 나올 거고 명스테이에 김민석 총리냐 혹은 송영길 대표냐 뭐 혹은 또 지방선거에서 떨어진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냐 요걸 이게 관전 포인트로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세요, 우리 경 소장님은? 근데 아까 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요 대선 때 2022년 대선 때 민주당에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 청와대에 뭐 비서관까지 갔다 왔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대통령이 안 움직여. 그런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안 움직여. 그렇게 하고 갑자기 저쪽에서는 막 그 이낙연 쪽에서 뭐 대장동 사건 터트리고 이러면서 예, 조직적으로 한 게 맞죠. 그렇게 함으로써 후보의 어떤 입지를 좀 떨어뜨리는데 일조한 게 있다. 그래서 그 아마 몇 퍼센트 차이로 0.8%가 안 되게 졌잖아요. 아마 거기서 한 몫을 했을 것이다 라는 입장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그걸 아주 솔직하게 이 송영길 전 대표가 터뜨린 거고 이러면서 본인이 이 이재명 쪽으로 한층 더 다가가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쪽의 팬덤을 흡수하기 위해서 나도 사실 그렇게 했고 본인의 집까지 내려놓으면서 험지 출마하면서까지 이재명을 도왔던 이재명의 지금의 이재명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내줬지 않습니까? 자기 살점을 떼주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당대표로 나오시려고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송영길 대표도 자기가 경선을 굉장히 힘들게 이겼잖아요. 그 당대표 경선에서. 맞아요. 예전에 홍영표 의원하고 그다음에 우원식 의원이었나요? 그때 당대표 경선을 했던 때가 근데 이분도 비주류거든. 예, 이분도 그 소위 말하는 친문 세력하고 정말 치열하게 다투면서 당대표가 됐던 분이거든요. 그때도 진짜 1% 차이도 안 났거든요. 당대표 될 때. 약간 첫 번째는 송 대표님이나 친명이라 불리는 분들이
문재인 청와대에 섭섭함을 가지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음, 생각해요. 음. 저도 그때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니까 분위기 왜 모르겠습니까? 뭐 이를테면 재난지원금 이런 것 좀 그때 당시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어서 시위 나오고 하는데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했고 실제로 정권이 넘어가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하자마자 했거든요. 해야 되는 거죠. 보수가 생각하든 우리가 생각하든 공익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좀 이때 지금 그 때에 맞춰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구했던 거는 높고 강하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이게 후보에 대한 뭐 그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 분위기는 문재인 정권 교체해야겠다는 여론이 그렇지. 너무 강하니까 사과 정도로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음. 이런 목소리도 있었죠. 안 했죠. 음.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뒤에 와서 이게 다 조직적으로 친문 세력들이 뭐 방해했다 이런 언어를 쓰시면 또 다른 ABC론이 되니 제가 송 대표님이나 다른 친문의 뭐 그 친명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이런 언어는 그냥 당 내부에서 안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뭐 당 내 분위기를 몰라서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거는 친낙에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두 번째는 문 어게인 뭐 롱스테이. 예, 이 말씀하셨는데 문 어게인이든 윤 어게인이든 그걸 꿈꾸는 사람이 있으면 다 꿈 깨질 겁니다. 불가능해요. 아까 동계부터 쭉 제가 설명한 이유가 그거인데 한 번 지나갔던 권력이 다시 안 돌아오거든요. 그 기회를 한번 부여받았잖아요. 그 시대 정신에 맞는 사람들이 집권을 했잖아요. 근데 친박 지나가고 나니까 친박으로 다시 되던가요? 아무리 그 정치인들이 박근혜 팔아도 안 되잖아요. 윤석열 지나갔잖아요. 윤어게인 지금 잠깐 반짝하겠지. 근데 그걸로 다시 집권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해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일부 친문 세력들이 남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문어게인 한다고 해서 돌아올 수가 있는 게 아니다. 동교동계가 다시 못 돌아오듯이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문주호 털레유는 꿈을 깨라는 말을 저도 동의를 하면서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명박 박근혜 교체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은 정권 중반이 넘어가면 단 하나의 걱정이 다음 대통령이 나를 구속시킬까? 다음 대통령이 나를 수사할까?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나를 수사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명박 박근혜 교체기에서는 이명박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걸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튀어나온 사람이 누가였냐면 갑자기 안철수라는 사람이 무릎팍도사에 출연을 하면서 갑자기 정치권에 언론사에서 여론조사에 막 넣는 거예요. 안철수를. 그래서 그때 나왔던 소문이 이명박 대통령실에서 안철수를 다음 대통령으로 미는구나. 방송에 막 출연시켜주고 안철수는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여론조사에 막 안램 사장, 연구소장 돌리고 하니까 왜냐면 안철수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정치 때가 묻지도 않았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을 수사하거나 건드리지 않은 사람이었던. 근데 어쨌든 흐름에 의해서 박근혜가 됐죠. 그러니까 똑같이 가자면 문재인 대통령 생각에는 윤석열과 이재명이 있는데 야 그래도 윤석열이 내가 데리고 있던 검찰총장인데 야 그래도 윤석열하고 내가 대화가 좀 더 통하지 않을까. 다음에 윤석열이 돼야지 나를 그나마 더 수사를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나를 바로 수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러한 흐름이 흘러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윤석열이 됐고 지금부터 계엄 이후에 또 역시 국민들의 흐름에 의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또 됐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직 대통령의 생각은 정권 중반 지나가면 다음 대통령이 나를 수사를 안 할 사람 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는 정점 끝을 찍었는데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송영길 대표 말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한다라고 아니,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여야를 네. 가리지 않고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국민의힘 대통령실 그렇게 설명한 건데 우리는 그러진 않아요.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정청래 약간 억간데. 대표가 대통령 후 만약 민주당이 정권을 이어간다고 네. 한다면 네.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본인의 어떤 재판이 재개가 안 될까요? 아니면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 재개가 안 될까요? 와 그거 지금 정권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얘기하기 되게 위험한데 공소 아마- 취소한다니까. 이 김민석이 낫겠죠. 그나마 아마 고르면 이제 김민석 그런 대통령이 낫겠죠. 생각이지 않았나. 아.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대통령이 이렇게 보통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SNS 열심히 하시다가 네. 갑자기 이런 사법 리스크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뜬금없이 SNS 올릴 때가 계시거든요. 죄가 있으면 음. 재판이 재개되고 처벌도 받는 거고요. 아니 공소 취소를 해버리면 아예 재판이 공소 재개가 취소 안 되잖아요. 됐잖아요. 아니 돼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과정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MB 다스 이런 것들도 결국 안 됐지만 한참 지나가서 결국 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 사법 리스크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없다고요. 없죠. 그냥 사실 제가 뭐 방송에 나와서 할 말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국정 운영을 한 거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심지어 있어요. 예? 과감하지 못했다. 아무리 그 전 정부에서 털고 쑤셔도 본인이 죄가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재판 중단 이런 얘기 사람들이 막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당이 그걸 억지로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논평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